안녕하십니까. 도곡정보문화도서관 단골손님 김민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북 길빛도서관 단골손님 박동훈입니다. 어우, 제가 막 입이 근질근질해 미치겠어요. 아니, 목이 많이 쉬신 것 같은데요? 오늘 강의를 두 타임 해서 살짝 목이 갔긴 했지만, 아, 네. 방금 전까지 실은 온라인으로 저기 네. 도서관 강의 하나 있어요. 그래서, 1시간 반 동안 주구장창 어이구, 그냥, 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입이 근질근질해. 왜냐, 내가 지난주에 죽이는 책을 한 권 읽었습니다. 죽이는 이야기? 제목이 예. 제목이 무려 남자는 어떻게 일어서는가. 여기 좀 저자가 야하네. 저자가 비뇨기과 선생님이 원장 선생님인데 100세 아, 시대에 네. 우리가 60이 넘어서 조금씩 이렇게 기죽어가는 이 남성을 어떻게 하면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을까에 대해서 책을 쓰셨는데 너무 재밌어. 제목부터 죽이지 않아? 아, 제목이, 남자는 야, 어떻게 일어서는가. 자, 강렬하네요. 강렬해. 요 얘기는 우리가 후반부에 하기로 하고 네. 일단은 우리 지난주에 예고한 대로 박동원 부장님이 스마트 브레비티 책 얘기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스마트 브레비티라는 책을 제가 얼마 전에, 어, 어떤 블로그에서 보고 음, 내용이 되게 궁금해졌어요. 이 음, 부제가 디지털 음, 시대의 글쓰기 바이블이에요. 음, 그래서 이거를 우리 성북 길빛 도서관에서 빌려서 음, 읽다가 음. 아, 이건 사야 되겠다. 이야, 바로 반납하고 우와, 예약도 걸려 있더라고요. 꽤 인기 있는 책인가 봐요, 요즘에. 그렇구나. 예, 그리고 이 책 샀습니다. 예스24 전자책 그 북클럽에도 올라와 있던데. 아, 그래요? 어, 나는 예스24 북클럽 정말 사랑한다니까. 아, 하여튼 그래서. 이 책이 지금 나온 지가 한 달 정도밖에 안 됐어요. 지금 국내 음, 음, 번역본이. 음, 음, 23년 아니구나. 4월 28일 날 나왔구나. 음, 음, 음. 그 그렇게 확 마음이 간 이유가 뭡니까? 이게 정말 요즘에 필요한 실용서거든요. 어떤 면에서? 이 제목이 음, 스마트 브레비티. 음, 자, 우리 저 동시통역사 음. 어, 저 우리 김민식 작가님 이 무슨 뜻입니까? 똑똑한 간략함? 그 똑똑한 요약? 똑똑한 브레비티는 간결함? 간결함, 그치? 맞아요. 음, 간결하게 글쓰기에 관한 책입니다. 음, 여기 보면은 일단 이 책을 쓴 분들이 음, 그, 그 뉴스 미디어 악시오스라는 미디어의 음, 어 저기 경영진들이에요. 이 음, 창립자? 예, 음, 예, 창업한 사람들이에요. 악시오스. 음, 그리고 음, 이 악시오스 창업자들 세 명이 같이 썼고요. 음, 그러니까 기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원래 전통 매체에 있다가 음, 폴리티코라는 정치 전문 미디어를 만들었다가 음. 그 다음에 다시 거기서 나와서 악시오스라는 아주 이 그냥 창업 전문가들이네. 예, 언론사 창업 전문가들. 창업하는 기자들이죠. 그러니까 음, 어 처음 이제 전통 매체, 전통 신문사에서 이제 기자로 시작을 했는데 커리어를 하다 보니까 음, 아, 이게 시대에 맞지 않는다. 최적화되어 있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나 음, 봐요. 그래서 이제 음. 폴리티코를 만들고 그다음에 폴리티코에서도 아, 우리가 더 최적화된 거가 호호호. 필요하다. 오, 그래서 이제 악시오스를 만드는데 음, 악시오스는 뜻이 뭔지 아세요? 뭐예요? 이게 엑시스는 원래 축이 엑시스인데, 엑시, 악시오스. 그래서 어, 어, AXIOS네요. 음, 이게 뜻이 보니까 이게 라틴어 같아요. 음, 그래서 worthy가 뜻이랍니다. 가치 있는. 가치 있는, 예. 그래서 근데 악시오스를 만든 이유가 음, 이 보통 요즘 스마트폰에서 기사를 많이 읽잖아요. 그렇죠. 근데 스마트폰이라는 작은 화면에서 중요한 내용, 새롭고 사람들이 알아야 하는 내용을 갖다가 음, 핵심을 전달하는 그런 뉴스를 만들고 싶다. 뭐 뉴스계 틱톡인가?
쇼폼 그러니까 뉴스인가? 정말로 읽을 가치 있는 음, 예, 그런 기사를 스마트하게 스마트 브레브티한 방법으로 전달하겠다. 간략하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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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생각을 갖고 만들었고요. 음, 이 보면은 여기 그런 얘기가 앞에 나옵니다. 음. 인류 역사상 이보다 많은 장소에서 이보다 많은 말을 토해냈던 적은 없다. 아, 너무 많은 정보가 지금 이제 오고 가고 있다는 얘기인가? 자,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인류 역사상 사람들이 각자가 이렇게 많은 글을 써댈 때가 없었다고. 맞아, 그건 그래. 예, 예, 그러니까 글이 넘쳐나잖아요. 그렇지. 메일도 많고, 뭐 책도 엄청나게 나오고, 맞아. 그리고 무엇보다 이 소셜 미디어에서 사람들 엄청난 또 글을 쓰잖아요. 글의 홍수죠. 글의 홍수.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많이 쓰고 많이 읽는데 정작 중요한 거가 전달이 안 된다는 거죠. 그치. 특히나 예. 요즘 뉴스도 어뷰징이 많아서 예. 굳이 별로 불필요한 뉴스들을 엄청나게 많이, 하여튼, 그래서. 예,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많은 그 말과 글이 넘치는 사회에서는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과거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 전달이 안 그렇지.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시대에 걸맞는 그 글쓰기 기술 이게 뭐야? 스마트 브레버티라고 이 사람들이 이제. 근데 그냥 명명을 짧게 했어요. 간략하게 쓴다고 답은 아니잖아. 줄일 수 있을 만큼 핵심만 남기고 줄이는데 최선을 다해서 그거를 줄여라. 되게 스마트하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음, 여기 보면은 이 책은 형식이 중요해요. 형식, 어떤 형식? 포맷. 음, 이 책 자체가 그 스마트 브레버티 원칙에 따라서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일단 책을 딱 펴면 그 각 챕터마다 스마트 브레비티 지수 이렇게 첫 페이지에 나오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요 챕터는 몇 단어로 돼 있는지, 그걸 읽기 위해서 시간이 얼마나 드는지. 예를 들면 이 첫 챕터가 말한개, 제목이 말한개예요. 말한개. 워드 포그. 나는 말한개가 뭐지 그랬어. 이게 사실 번역이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러게. 네. 왜냐하면 새로운 개념어를 많이 만들었거든요. 아니 이거를, 어려우니까 아예 네. 스마트 브레비티도 번역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영어로 그냥 제목을 놔둔 거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여기는 스마트 브레비티 지수라고 명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런 겁니다. 요즘에 주로 많은 글을 쏟아내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제대로 읽지 않는데요. 많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냥 쓱 그렇지. 훑고 맞아. 제일 먼저 하는 게 정보의 홍수 시대. 이 글을 내가 읽을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 간 보는구나. 네, 그거를 26초 안에 끝내고 읽든지 말든지 한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독자의 시간이 중요하다라는 거 굉장히 강조해요. 독자, 그래서 여기 앞에 맨 앞에 그렇게 스마트 브레비티 지수 969단어 3과 2분의 1분 이렇게 써놓은 거는 딱 보고서 이게 전체적으로 얼마의 시간을 내가 투자해야 여기 읽을 수 있구나. 되게 시스템ik 이렇게 글을 써놨고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중요한 원칙들을 갖다가 써놓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글이나 맨 앞에 뭘 배치하냐면 왜 중요한가. 이 챕터에서 이 글에서 전달하려는 내용이 왜 중요한가. 그걸 맨 먼저 써놔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 납득이 되면 읽고 그거 보고 그 다음에 여기 드는 내가 들여야 될 시간의 길이 같은 거를 파악하고서 읽을지 말지를 결정하라는 거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 언론사는 그러니까 모든 기사를 그런 식으로 이제 그걸 한다는 거죠. 네, 형식이 거의 그렇게 마치 예전에 뭐 기승전결 뭐 이런 것처럼
그 지금 시대의 글쓰기가 꼭 갖춰야 될 그런 형식을 갖다가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거 나도 글을 좀 줄여야겠구나. 그래서 보면 짧게 하지만 얕지 않게 이런 원칙들이 있습니다. 이거 되게 어려운 얘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정말 군더더기 없게 줄이는데 그 방법을 갖다가 그런 이제 줄이기 위한 방법을 되게 여러 가지를 그 여러 글의 장르를 예를 들면서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줍니다. 간결함은 자신감이다. 장황은 두려움이다. Brevity is confidence. 와닿는다. Length is fear. 와닿는다. 확 와닿는다. 확 와닿죠? 그래서 앞에 얘기한 그런 소음과 같은 글들, 그걸 이제 말한계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말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 그 저기 뭐야 영화 타짜에 나오는 명대사 있잖아요. 뭐죠? 혓바닥이 왜 이렇게 길어? 그러니까 말이 많은 거는 쫄았다는 거지. 맞아. 천하의 타짜가 혓바닥이 왜 이렇게 길어? 사기치려고 이제 그런다는 거지. 폐가 안 좋을 때는 말이 길어지지. 폐가 좋을 때는 짧게 그냥 가 이렇게 하면 되는데. 맞아요. 딱 그거네. 그래서 어수선하고 시끄러운 디지털 시대에서 정보를 만들고 공유하고 소비하는 새로운 방법이 바로 스마트 브레비티다. 아하, 그렇군요. 생각을 분명하게 하고 시간을 절약하고 소음을 뚫고 나아갈 길을 찾을 수 있다. 사실 그 보고서 같은 거 쓸 때도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 이게 쫙 쓰고 그 뭐 슬라이드 자료 같은 것도요. 보면 볼수록 사실은 다시 퇴고하는 과정은 결국 다 쳐내는 거잖아요. 그렇지. 예, 쳐내는 과정에서 자기 생각도 정리가 되고 그래서 사실 자기가 전달할 바가 명확하면 길지 않아요. 그게 명확하지 않아서 길어지는 거지. 제가 이 글을 이 책 보다가 사실 저 그게 생각이 났어요. 제 예전에 저도 이제 콘텐츠를 만드는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근데 저희 아주 뛰어난 선배가 계셨는데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제 사수였을 때 그분이 저한테 다 해주신 말이 있어요. 뭐야? 길면 죽는다. 야, 예. 목숨 걸고 줄여라. 목숨 걸고 줄여라. 그러니까 뭐 인터뷰를 하는데 그분은 한 7분 안으로 끊으라고 항상 했거든요. 7분 안으로. 근데 사실 7분 안에 핵심적인 얘기 끌어내기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지. 정말 쉽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해야 정말 전하려는 바가 명확해지고 그리고 그 듣는 사람, 그 소비하는 사람이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지. 맞아.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렇게 스마트 브레베티를 그거를 이제 달성하는 글들의 특징을 갖다가 형식으로 정해놔요. 그래서 사실은 그 뭐 이 책에서 이 책이 길지 않습니다. 이 책 자체가 짧아요. 짧고 모든 챕터가 충실하군. 예, 군더더기 없이 그 다음에 아까 스마트 브레비티 지수 같은 게 다 매겨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자신이 업무에서 많이 쓰는 글의 종류가 어떤 것인지 소셜 미디어인지 마케팅용인지 보고서인지 또 뭐 지시인지 강연인지 뭐 그거에 따라서 그거를 이제 변형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챕터가 돼 있습니다. 오케이. 읽어봐야겠다. 딱 네. 이렇게 얘기 듣고 나니까 확 구미가 당깁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게 그렇게 마케팅을 많이 한 책 같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우연히 또 어저께 신문을 보다가 한겨레 신문인가 어느 기자가 이 책을 읽고서 기자 입장에서 또 독후감? 그런 내용을 또 썼더라고요. 아니 왜냐하면 언론사 기자들에게는 되게 중요한 어떤 귀감이 되는 이야기겠죠. 그렇겠죠. 근데 이제 그분은 아쉬움은 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취지는 동의하는데 그 방법론이 자기한테는 그렇게 기발한 거는 없었다.
그건 뭐 사람마다 또 이렇게 다를 수 있으니까. 그랬습니다. 알았어. 자, 남자는 어떻게 일어서는가? 제가 이 책에 이제 어떤 글 할 때 있어서 예전에 내가 우연히 들은 이 이야기가 있어요. 네. 옛날에 아주 네. 옛날에 어떤 집에 딸이 셋이 있었어. 처음에는 집안이 좀 먹고 살만 해가지고 첫 딸은 20살 난 이 또래 총각하고 결혼을 시켰대요. 네. 근데 가세가 급격히 기울었어. 그래서 둘째는 할 수 없이 제취자리를 찾는 40살 난 호래비한테 이렇게 시집을 보냈어. 네. 근데 점점 더 살림이 어려워졌어. 셋째는 거의 시집 보내기 힘들 판이야. 살 수 없이 50이 넘은 늙은 이 호래비한테 시집을 보냈어요. 네. 어느 날 이제 명절이 돼서 세 딸이 모여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큰딸이 그러는 거야. 야, 그 남자의 그 약물에는 뼈가 있더라. 그런 거야. 20대 남편이라 사니까. 제가 오늘 콘텐츠는 등급 19금? 매겨야 되나요? 아니, 저기 유튜브에 그런 등급이 필요해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런 콘텐츠 그래요? 있어요. 팟캐스트도 있어요. 예, 일단 듣고. 그렇군요. 듣고서. 알았어. 네. 하여튼, 남자의 약물에는 뼈가 있더라. 그런 거예요. 네. 그랬더니 둘째 딸이 40살짜리 신랑이랑 사는 둘째 딸이 네. 그래? 그냥 힘줄만 있는 거 아니야? 그랬어. 그랬더니 50 넘은 남편이랑 사는 셋째 딸이 그냥 가죽이랑 살만 있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문 밖에서 듣고 있던 아버지가 장탄식을 하면서 둘째와 셋째는 뼈 맛을 못 봤구나 이러는 거야. 근데 이 남자는 어떻게 일어서는가에 보면 이 고재익 비뇨기과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시는데 포유류와 일부 동물들에는 유인원에는 음경에 뼈가 있대요. 인간만 뼈가 없대. 아니 인간만이 아니라 하여튼 인간의 뼈가 없도록 진화를 했는데 네. 왜 뼈가 없도록 진화했을까? 이게 건강한 개체만 자손을 남길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이렇게 한참 건강할 때 10대 20대 막 체력이 왕성할 때 자손을 남겨야지 이렇게 건강하지 못한 나이 들어서 건강하지 못한 개체가 이 번식을 할 수는 없게끔 하기 위해서 나름의 그게 이제 이 인간에게 음경이 없어진 이유가 아닐까라고 얘기를 하는데 고재익 선생님이 되게 안타까워하는 건 뭐냐면 요즘은 음경 보형물 삽입술이라 그래서 억지로 이렇게 나이 70, 80 먹은 노인 환자들이 와서 음경의 뼈를 만드는 수술을 받으신대요. 그래요? 근데 그런 수술을 받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이제는 고령화 시대가 된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 그냥 60 넘어서 그냥 적당히 이렇게 살다 그냥 갔는데 이제는 90, 100까지 사는데 80 먹은 노인이 그런다는 거죠. 나는 죽을 때까지 남자로 살고 싶다. 그러면서 남자란 무엇이냐? 자신감이다.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다는 그 자신감이 있는 게 남자에겐 중요하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나는 근데 오늘 이 책을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이유는 이 책에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을 설명하는 게 난 너무 재밌었어요. 이게 뭐냐면 생존과 번식 두 가지 활동이 있잖아요. 우리 이렇게 생물이 하는 생존에 관련된 거는 교감신경이야. 그러니까 원시인이 이렇게 숲을 가다가 곰이랑 마주쳐. 그러면 죽을 고비에 처한 원시인은 상한 판단하면서 순간적으로 교감신경이 몸을 지배하는데 자, 교감신경이 이렇게 활성화되면 어떻게 되냐? 동공이 확장돼요. 그러면 같은 눈알로도 더 넓은 시야가 확보되죠. 영화 타짜 보면 왜 화투표에 좋은 패를 보는 순간 동공이 이렇게 눈알이 휙 커지잖아요. 타짜 많이 여러 번 보셨나? 저 타짜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순간 딱 동공이 확장되는 건 저 친구 좋은 패가 들어왔나 보네 알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리고 이 내장이나 생식기 같은 쪽으로는 이제 피를 안 보내. 그래서 그쪽에는 혈관이 수축되어서 몸 가운데 있는 큰 혈관으로 혈액이 모이고 자, 그래서 빠른 판단력이 필요한 머리나 강한 근력이 필요한 근육으로 더 많은 피를 보낸대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명의 위압을 느꼈어. 불안과 공포를 딱 느끼면은 교감신경이 막 하는데 자, 교감신경이 근데 활성화되면 우리는 뭐를 기능을 잠그냐면
소화 기능이라든지 면역 기능은 잠시 잠궈둡니다. 당장 내가 죽느냐 사느냐가 시급한데 뭘 위 속에 있는 소화물을 잘 소화를 시킨다거나 면역 기능을 잘 그걸 해서 뭐 병에 안 걸리고 이게 별 의미가 없잖아. 네. 자, 중요한 거는 이게 원시인들은 이런 그 불안과 공포가 되게 짧았다는 거죠. 네. 금세 이렇게 멧돼지가 나타났다가 도망가거나 죽거나 둘 중 하나잖아. 금세 지나가는데 자,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이런 그 불안과 공포가 어떤 거냐면 자, 내가 중학교 3학년이야. 계속 대학 입시라고 하는 멧돼지가 몇 년째 계속 나한테로 다가오는 거지. 자, 그리고 내가 지금 만약 30대 초반의 직장인이야. 나는 집을 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내가 지금 산 이 코인은 오를까 떨어질까? 아침에 일어났더니 간밤에 저기 일론 머스크가 한마디 했더니 또 다시 비트코인이 좀 가격이 출렁거리네. 어제 저기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다시 심화되면서 곡물 가격이 떨어지네. 이게 불안과 공포가 계속 자극이 된다는 거죠. 자, 문제는 그렇게 교감신경이 활성화돼 있으면 부교감신경이 죽는데 부교감신경이 하는 가장 큰 역할이 번식이래. 그 요즘 사람들이 그쪽으로 건강하기가 힘들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저자가 비뇨기과 의사가 발기부전에 대해서 이렇게 그걸 치료를 이제 오랜 세월 하고 그래서 환자들이 이렇게 찾아오면 발기부전 치료제 비아그라 같은 거 이렇게 처방 받으려고 이렇게 오면은 권하는 게 있답니다. 달리기를 하라고 권한대요. 그러니까 달리기를 하면서 이 혈액순환을 좀 도와주고 그리고 이 스트레스를 좀 이렇게 완화하는 어떤 그런 활동, 운동 같은 거 하면서 그래야 성기능을 다시 이제 왕성하게 이렇게 회복시킬 수 있다고. 그랬더니 환자들이 막 이렇게 아니 비아그라 달라는데 뭔 달리기야. 개인적으로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남자는 어떻게 일어서는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에 대해서도 다시 배울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였었고. 여기 스마트 브레버티에서도 맨 처음 강조하는 게 도발적인 제목이에요. 아하. 그분이 그걸 잘 지키셨네요. 남자는 왜 일어서는가? 어떻게 일어서는가? 어떻게 일어서는가? 어떻게 일어서는가? 그 여기에 여기 보면 이 책이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데 아예 여기 보면은 아xios.com이라는 요 매체가 아이폰에서 이 매체로 들어간 화면을 띄워놓고 여기서 얘기하는 그 원칙 첫 번째 힘 있는 도발, 두 번째 강력한 첫 문장 리드 이게 어떤 것인지를 갖다가 직접 이렇게 시각화해서 보여줘요. 그래서 뭐 그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재택근무 코로나 끝날 때쯤에 재택근무에 이제 돌아오게 하잖아요. 근데 그거에 관한 기사를 직원들은 이제 돌아가기 싫은데 임원들은 돌아오고 싶어한다. 이런 내용의 기사를 제목을 이렇게 달았더라고요. 당신의 CEO는 점심 친구가 없다. 예, 그렇구나. 요걸 제목으로 요걸로 도발을 해놓고 그 다음에 그렇지. 실제 내용을 직설적으로 얘기를 한 사무실이 다시 문을 열었지만 일하러 가고 싶은 건 임원뿐이다. 요걸 도발적인 제목으로 달고 그 다음에 이제 왜 중요한 얘기인가 이게 그거에 대한 맥락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본문으로 그 팩트를 전달하는 그런 식으로 써놨네. 이거는 내가 오늘 낮에 읽은 책하고 사실은 일맥상통하는 얘기인데 뭐냐면 네. 내가 낮에 읽은 책이 뭐냐면 나는 왠지 대박 날 것만 같아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드라마 작법서예요. 나는 왠지 대박 날 것만 같아. 네. 잠깐만 여기에 보면은 이를테면 이런 식이야. 드라마 기획안을 쓸 때 왜 로그라인 하잖아요. 한 줄로. 그러니까 로그라인이 뭐냐면 네. 그 드라마가 됐건 영화가 됐건 자 그래 네가 무슨 얘기 할 건지 한 줄로 설명해봐. 이게 로그라인이거든요. 맞아. 근데 이 로그라인을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줘요. 이를테면 힙합 꼰대라는 드라마를 내가 쓸 거야. 로그라인은 뭐냐면 불통의 아이콘 꼰대 아저씨가 딸로 인해 힙합을 접하게 되면서 랩으로 세상과 소통하게 되는 이야기.
그렇죠. 굉장히 자, 군더더기였고, 근데 그 한 문장이면 딱 오네요. 그렇지. 자, 근데 이거를 바꾸라는 거예요. 바꿔라? 이 로그라인을 어, 불통의 아이콘 꼰대 아저씨가 딸로 인해 힙합을 접하게 되며 랩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이야기를 바꾸는데 어떻게 바꾸냐면 네. 불통의 아이콘 꼰대 아빠, 음, 수렁에 빠진 힙합 마니아 딸을 구해라. 마지막 남은 방법은 하나. 공연장에 힙합 가수로 잠입하는 것. 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더 확 와닿지? 네. 그러니까 이게 아까 그 얘기한 스마트 브레비티에서 그 코로나 재택근무 끝나고 나서 그 상황을 설명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냥 단순히 힙합으로 세상과 소통하라가 아니라 힙합 공연장에 가수로 잠입하라. 수렁에 빠진 힙합 매니아 딸을 구해내라.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서 사람의 이걸 주의를 확 끄는 거지. 그래. 근데 이게 나는 드라마 작법이고 기사 작법이고 다 이거 같아요. 맞아. 한 번 더 생각해야 되는 거야. 네. 한 번 더 생각해서, 그러니까 나는 라디오에서 어떤 그 인터뷰를 내보내거나 드라마 로그라인이거나 뭐거나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어떻게 말을 다듬을까? 그거 같아. 계속 고민해야지 뭐. 아니, 저 이 책 보면서 아, 정말 그러니까 제가 쏟아내고 있는 글들이 정말 너무 길지 않았을까. 아하. 그때까지. 나 되게 반성할 것 같은데 나는 엄청 길게 쓰는데. 여기 그 마크 트웨인의 격언이 2개가 나와요. 뭐라고? 마크 트웨인은 참 많은 격언을 남겼지. 마크 트웨인의 말 중에서 마크 트웨인 이게 짧고 짧지만 얕지 않게 쓰는 게 얼마나 어렵고도 중요한가. 그거에 관해서 마크 트웨인이 이런 얘기를 했다네요. 여기 있었는데 친구한테 편지를 쓴 거예요, 마크 트웨인이. 근데 이런 고백을 했대요. 자네에게 짧은 편지를 쓸 시간이 없어 긴 편지를 보낸다네. 아, 무슨 말인지 알겠다. 확 와닿는다. 그치. 자기 생각을 딱 정리해서 전달할 자신이 없어. 그런 고민을 뭐 안 해니까 주저리 하게 된 거죠. 뭐. 그렇죠, 그렇죠. 마크 트웨인의 말 여기 또 나오는 재밌는 거 있었는데, 이 부분은 정말 그 단어 하나하나도 정말 적확하게 써야 짧게 쓸 수 있다, 간결하게 쓸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마크 트웨인의 말을 또 인용했는데 거의 정확한 단어와 정확한 단어의 차이는 반딧불이와 번개불의 차이와 같다. 번쩍하고 오는구나 그냥. 이분 주식여관에서도 재밌는 얘기 많이 했었어요. 마크 트웨인. 아, 그래요? 네. 기억에 나는 거 있어? 찾아봐야 될 것 같아. 알았어. 나는 오늘 참고로 나는 왠지 대박 날 것만 같아. 이게 손정현 SBS 드라마 PD셨던 분이 네. 쓴 책인데 이 책을 내가 읽고 있는 게 난 항상 방학 때가 되면 네. 다음 학기 수업 교재로 뭘 할까 해서 드라마 PD나 예능 PD가 쓴 책들을 뒤져서 읽거든요. 근데 나는 왠지 대박 날 것만 같아. 이거는 드라마 작가 지망생들을 오랜 시간 가르치고 난 다음에 그 결과물로 이분이 이제 내신 책인데 너무 좋은 책이에요. 드라마 작가 지망생들은 꼭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고 난 근데 여기서 딱 재밌었던 건 이거예요. 네가 어떤 죽이는 아이디어가 있어. 그래서 그거를 드라마 기획안을 네가 막 쓰고 있어. 네. 근데 이게 죽이는지 안 죽이는지 알아보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어. 뭐냐? 그 카페에서 왜 이렇게 막 노트북 열어놓고 막 작업을 하잖아요. 네네. 그러다가 옆에 카페 카공족 있을 거 아니에요. 혼자서 막 뭐 공부하거나 작업하거나 가서 말을 건다는 거예요. 내가 저기 재미난 드라마 한 편 쓰고 있는데 얘기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그러면은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냥 듣는데요. 왜냐하면 사람들 머리 식힐 겸 또 누가 재미난 얘기 해준다는데 한번 들어보지 뭐 해서 듣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그 드라마 죽이는 그 드라마의 이야기를 막 어떤 주인공이 있고 막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 표정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낯선 사람에게. 그렇지. 왜냐하면 듣다가 보면 이 사람이 표정이 나 지금 공부해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 와서 뭐 하는 거야? 라는 표정이 되면은 내 머릿속에서만 죽이는 이야기고 별로구나 하는 걸 얼른 깨달을 수 있다 이거지. 근데 이거를 친구나 선생님한테 하면은
다들 예의를 갖추게 되잖아. 애정이 그러니까 있으니까. 제대로 된 정확한 이 리뷰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이거 되게 좋은 이야기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여튼 제가 더 해주실. 난 됐어. 제가 그럼 엔딩으로 요 얘기를 엔딩. 해드릴게요. 좋아. 엔딩 좋다. 오늘도 사실은 AI 관련 컨퍼런스에 갔다 왔어요. 야. 자. 오늘은 뭘 배웠는지 좀 얘기해줘. 나는 이렇게 부지런한 사람을 만나서 배울 수 있어서 좋아. 내가 일일이 다 할지는 못하는데 나 대신 가서 컨퍼런스 다니는 사람 만나서 얼마나 좋아. 이거 듣고 있는 애청자 여러분들은 그냥 꿀입니다. 이분이 얼마나 또 알아보고 좋은 컨퍼런스만 또 찾아다니겠어요. 이분 되게 부지런한 분이거든. 그래서 6시간짜리여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6시간짜리고. 좀 충격적으로 제가 받아들였던 실험을 하나 여기서 오늘 뭐야? 보여줬는데 그 100명이 2주 안에 150권의 책을 이 챗GPT를 활용해서 쓰는 프로젝트를 한 게 있더라고요. 100명이 150권. 그럼 1.5권을 쓰는 거야? 네. 그러니까 100명을 모집을 한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이제 챗GPT의 도움을 받아서 책을 쓰는 팁을 좀 알려주고 2주의 시간을 준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한 겁니다. 오케이, 그랬더니 예. 그리고 책 양이 많잖아요. 출판사를 하나 섭외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분들 모두 2주 안에 작업을 끝냈어요. 끝냈고 결과가 150권이 나왔어요. 150여 권. 그리고 그 중에 70여 권이 베스트셀러에 올랐어. 말도 안 돼. 여기서 베스트셀러는 장기로 머무르는 베스트셀러는 아니겠죠. 중요한 건 그래도 그게 어떻게든 순위권에 왜냐하면 출판사가 책을 그냥 내주지는 않거든요. 많은 저자들이 책을 내려고 해도 출판사에서 봐서 돈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해서 안 내주는 경우가 더 많거든. 근데 그걸 내줬다는 것 자체가 경쟁력이 있다는 얘기네. 아니 일단 이 저자들은 아무나 한 건 아니고요. 각자 이제 그 분야에 자기 분야에서 그래도 한 칼 하는 사람들을 모집을 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출판사는 기본적으로 이게 굳이 팔리지 않아도 되는, 그 섭외를 해서 한 거니까. 그리고 이제 온디맨드 방식으로 찍은 거예요. 뭐 일쇄 1000권 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주문 들어오면 찍어서 보내는 방식. 오케이. 근데 여기 보면은 뭐 기본적인 요소들 있잖아요. 책 표지 디자인에서부터 그 다음에 그 기획안, 그 다음에 목차, 그리고 뭐 소개글, 뭐 이런 것들, 그런 형식들을 미리, 그러니까 꼭 그런 요소들을 놓고서, 책을 처음 써보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어떤 요건이 돼야 된다 이런 걸 했나 봐요. 그리고 그 150권을 갖다가 그 프로젝트를 주도한 사람이 오늘 와서 발표를 한 거예요. 근데 그 150권이 화면 쫙 펼쳐지는데,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퀄리티는 다 된 것 같더라고요. 주도하신 분 성함이 뭘까? 송태민. 송태민이라는 분이 했고, 네. IT 쪽에서 많이 이제 그 출연도 많이 하시고 저술도 좀 하시는 분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게 이제 평범한 콘텐츠 있죠. 정말 뛰어난 콘텐츠 아니고 그냥 일정 수준 정도 양호한 콘텐츠의 제작 비용은 제로로 간다라는 얘기를 얼마 전에 들었거든요. 이것 때문에. 뭐 그림이든 뭐든 모두에게 해결되는 일이죠. 정말. 그치. 네, 그냥 뭐 그 정도면 뭐 not bad 하는 것들은 사실상 이제는 그거를 만드는 비용이라든지 이게 거의 제로로 가고 있기 때문에 드는 품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많이. 그 150여 권을 화면에 한 번에 보여주니까 정말로 질식할 것 같더라고요. 그러게. 예. 그래서 뭐 그 과정이,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그 강의 30분 동안 2명이 같이 나왔어요. 이 송태민이라는 분이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그다음 이 자리에서 30분 동안 만들어 봅시다 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 만들어요, 책을. 세상에. 근데
이게 이제 프로세싱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예를 들면 책 표지 같은 디자인 같은 것도 먼저 미드저니한테 기본을 만들게 한 다음에 다듬거나 뭐 이렇게 실렉트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챗GPT한테 뭐 어떤 주제에 대해서 챕터 만들어봐 이렇게 일을 시킨 다음에 고르잖아요. 그런 시간 같은 게 있으니까 그분이 옆에 작업을 하는 동안에 다른 분이 이제 연속된 강의를 중간중간 하는 거예요. 와. 되게 재밌는 형식이죠. 미치겠다. 그리고 30분 지났는데 정말 책이 나왔어요. 와, 미치겠다. 네. 나는 물론 1년 이제, 걸리는데 한 번 쓰는데. 그래서 그런 이제 어떤 정형화된 방법을 갖다 익히고 나니까 책을 정말로 그냥 광속으로 찍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체 이렇게 콘텐츠가 쓰나미 같이 이렇게 터지는 시대에 책 쓰기, 책 읽기 이건 대체 어떤 기준으로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 건가? 이건 고전만 살아남으라는 건가? 혼란스럽더라고요. 자, 우리 요다목에서 차주 예고하면서 끝냅시다. 차주 예고는 뭘까요? 나는 다음 주에는 기필코 네. 나음보다 다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 지금 벌써 몇 주째 이 책이 지금 항상 그때마다 다른 책, 우리가 읽은 책들이 너무 많아서 그게 밀리는데 왜냐? 지금 얘기한 이걸 들으면서 내가 느끼는 건 뭐냐면 이제는 평준화의 시대이기 때문에 비슷해지는 게 너무 많아요. 네. 차별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고민에 대해서 나음보다 다름이라는 책에서 제가 배운 것을 가지고 이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원래 근데 이 책을 소개해 주시려고 했던 분은 우리 박동원 부장님이니까 박동원 부장님과 저의 책 이야기가 되겠죠. 우리 그러면 다음 주에는 평준화의 시대 차별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시죠. 어떤가요? 좋습니다. 아니 근데 오늘 강의 혹시 저 기사 같은 거 보셨어요? 아니? 왜냐면 그래서 오늘의 그 마무리하는 연사가 내린 결론도 be unique, be different예요. 진짜? 네. 오. 이거밖에는 다르게 생각해낼 수 있는 해법이 아직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밖에 없어. 나는 지금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멘붕이 왔는데 100명이 150권 책을 쓴 얘기를 듣고 근데 그 순간 내가 떠오른 거는 이제 살아남을 길은 차별화밖에 없구나. 네. 그래서 내가 나음보다 다른 얘기를 한 거거든. 네. 그 이야기를 우리 다음 시간에 한번 본격적으로 또 나눠봅시다. 그러시죠. 오케이. 오늘도 많이 배웠습니다, 부장님. 부지런한 부장님 때문에. 따뜻한 꿀물 한 잔으로 그러니까, 목 푸시고. 목이 살짝 지금 갈라 그런다. 예. 그래요. 우리 그럼 다음 주에 만납시다.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